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4월달이 접어들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기복이 심해요. 저처럼 감기 맨날 조심하라 그래놓고 제가 걸렸네요. 그냥 순간적이네요. 어제 갑자기 좀 맹맹한 것 같더니 순식간에 자, 어쨌든 오늘 가능하면 좀 짧게 하도록 합시다. 지난주 방송을 하면서 제가 열어두자 했던 자리가 어디였었어요? 기억하시죠? 1900 전후, 1900 전후, 아래 위로 1900 전후에서 열어두자. 거기쯤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반등이 나왔어요. 나오기는. 그쵸? 이거 분봉으로 조금 좀 짚어보고 갑시다. 분봉 차트인데 이 지수예요. 지수 차트. 지수 차트 조금 확대 좀 할게요. 요거 일단 지워버리고 요 반등 나온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하락을 지그재그 이렇게 봤었죠. 여기서 지난 5일날 여기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마감을 해서 얘가 반등을 해주게 되면은 얼만큼 나올지, 또는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파동이 지금 5개로 현재는 그 지난주 얘기예요. 보이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든 뭐 이렇게 보든 간에 새롭게 5개 파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반등폭을 계산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산 때려보니까 뭐 한마디도 안 되는 거기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5개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지그재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때, 그렇다면은 1909분까지 열어두자라는 얘기 드렸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얼만큼 어디에서 걸리는지, 즉 반등폭을 제가 여기에도 그렸었고, 그쵸? 전에 일요일 방송 내용 녹화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어디쯤에서 걸릴지. 1차적으로 여기, 그 다음에 요 부근, 그 다음에 1960, 70 뭐 이런 얘기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는 저점이 낮아졌으니까 여기서부터 마디를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마디를 잡아보면은 얼만큼 올라왔어요? 하락에 대해서 정확하게 50% 반등이 나왔다가 되밀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반등 나올 때 5개 파동이 시작이 되는지 아닌지를 보자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지그재그로 올라오면서 세부 파동이 보여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눌림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금요일날 밀어버렸어요. 그쵸? 밀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그재그 반등 끝났고, 이제 여기서부터 현재는 지그재그 나와줬지만 요거 추가로 반등 살짝 나오더라도 5개 파동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려스럽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이거죠?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 이렇게. 요게 가장 우려스러운 거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느냐. 일단 종지하고 코스피 200은 지난 저점을 훼손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선지는 훼손을 시켜버렸습니다. 선물 차트 봅시다. 어때요? 지난 저점을 훼손시켰죠? 그쵸? 그렇다면은 역시 이거 지난주에 방송 들을 때 어떻게 얘기 드렸었어요? 반등이 나올 건데 반등폭을 계산해봐라. 한마디 정도 걸리는 자리가 있다. 그리고 5개 파동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5개 파동을 만들고, 여기 5개 파동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반등마디 계산을 하자. 어디까지 나올 거라는 거 다 얘기 설명드렸었어요. 1차로 이 부분, 이 부분. 그쵸? 이론적으로는 여기까지 가능하다. 종지상으로도 설명드렸었고, 그런데 거기까지 채 반등이 안 나오고, 어때요? 이것도 전체에 대해서 하락에 대해서 한마디밖에, 종지는 50% 반등이 나왔는데 선지는 한마디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그재그 반등 한번 나오고, 현재까지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내려왔지만 선지는 이 저점을 이탈을 시켜버렸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점을 이탈시켜버렸다는 거. 미사일 얘기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이탈을 시켜버렸다는 건데, 요거는 종지나 코스피 200은 아직 이탈을 안 시켰어요. 그렇다면은 종지나 코스피 200은 이탈을 시키는지를 봐야 돼요. 확인을 필요하셔야 됩니다. 기준은 늘 코스피 200으로 잡으셔라. 늘 코스피 200으로 잡으셔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왔죠. 파동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동을 봐야 되고, 반등 지그재그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요게 5개 파동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요. 반등 찔끔 나오다가 요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마디 계산하면 됩니다. 코스피 200도 어땠어요? 50% 반등 찍었습니다. 찍고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요. 이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깨게 되면은 역시 아까 종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5개 파동을 만들러 갈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에 선지도 그렇고 종지도 그렇고 어떤 선을 그어 두시냐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여기 종지 차트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 그어져 있고 여기에 하나 그어져 있어요. 똑같이 그어 두세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큰 흐름을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 이 5개 마무리될 자리는 5개를 부추김밥 나를 외쳤지? 내가 방송하고 있는데. 자, 마무리되는 자리는 여기 그었던 거 하고 그어 두시라 그랬던 거. 죄송합니다. 목소리 상태가 조금 메롱이라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저점. 지금 오버랩이 발생이 됐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번엔 찍기가 좀 맞았어요. 오버랩 발생되는 게 좋다란 얘기 들었었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요 하단선 부근까지 닿을 때까지. 이게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짧은 반등만 만들면서 소파동 5개 만들 겁니다. 그랬다가 반등 한번 나왔다가 또 내려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까 분봉에서 그려놨듯이 요 선과 요 선을 이렇게 그으시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서희, 너희. 요게 내려오는 자리가 아마도 이 하단선 터치하러 내려올 거다. 그래서 예측으로 지금 잡을 수 있는 자리는 1850과 1867 정도 있죠. 1850에서 1860, 70 부근. 밑에 보면은 선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지지선 하나. 요건 어디서 올라온 건지 한번 찾아봅시다. 저 밑에. 언제죠? 2011년 9월 저점부터 올라온 선. 그래서 우선은 얘가 지지해 줄 수 있는 마지노 자리는 요 5개 파동이 지금 오버랩이 한 번 발생이 됐어요. 그쵸? 발생됐죠? 추가적으로 내려올 때 이 밑에서 저 위에서 저항선, 밑에 지지선 만나 바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도 소파동을 만들면서 내려올 겁니다. 작은 파동을 만들면서.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 하단선 닿는 부분까지 내려올 거다. 그래서 1850에서 1870 부근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늘 말씀드리지만 마무리 파동이 된다면은 5개로 올라오느냐 아니면 지그재그 3개로 끝나느냐,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그재그로 반등이 끝나면 추가 하락입니다. 5개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요거는 추가 반등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선지 차트 보도록 합시다.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선지는 이미 저점을 깼어요. 종지하고 코스피 200은 아직 안 깼지만, 그러면 선지도 깨고 내려갈, 종지 코스피 200이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현재는 가장 크다. 그래서 이렇게 5개 파동을 만들러 내려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 오버랩 발생됐고, 추가적으로 작은 파동 나오겠지만 그 크기는 조금 확대 좀 할게요. 잘 보이게. 조금 더. 여기 상단 저항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 두시고 하단을 이렇게 하나 그어 두시는데, 이 하단을 그을 때 지금 긋는 그 자리에다 긋지 마시고요.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는 선지는 기준은 늘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두셔야 돼요. 얘는 요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예요. 요건 일봉으로 보도록 합시다. 일봉으로 열려라 참깨. 오케이. 그러면은 일봉상으로 하나 둘 일단 깼습니다. 그쵸? 그래서 역시 저 밑에서 올라오는 선 부근, 그리고 이 저점, 즉 선지는 245 부근에서 247 부근까지 내려올 것을 염두에 두자란 얘기입니다. 안더스탠드 하셨죠? 그리고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요건 요렇게 타고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하방을 보시는 분들은 월요일 짧은 반등 나오는 거 보시고 배팅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까지 열어두는 게 맞을 것 같고, 혹시라도 지금 저 밑에서 올라오는 선이, 지지선이 하나 있는데 요거 지켜주는지만 확인을 하세요. 혹시라도 이거 지켜주는 요 부분이 247 부분 될 것 같으네요. 바로 쭉 떨어진다기보다 타고 흐를 가능성이 크다. 자, 코스피 200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200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큰 5개 파동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 크기 폭은 현재는 요렇게 그어야 되고 이렇게 그어야 돼요. 이 오버랩 발생이 됐고, 이게 다이렉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 흐르면서 저 밑으로 지지선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란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 EWI가 3.15% 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다는 건 외인들의 투심을 자극하는, 투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EWI가. 자, 이렇게 일봉상 아주 이쁘게 오버랩 만들어야 좋다라는 얘기 제가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기왕이면 오버랩 만들고 내려가자.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오버랩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반등할 때 큰 반등을 기대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반등할 때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저점을 찍고 종지로 봅시다. 여러분들 종지를 중요하게들 많이 보시니까. 자, 이제 저항선은, 지지선과 저항은 이렇게 그어 두셔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5개 파동이 만들어질 걸로 지금 거의 보여요. 거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에서 마감이 됐다라고 칠 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3개 파동으로 마무리되는지 5개 파동으로 마무리되는지 필히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이게 지그재그 이후에 5개 파동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상방 배팅할 때는 언제가 돼요? 안전하게 확인 매매할 때는 요 저항선을 넘기고 안착시키는 거 이때, 그때예요. 제가 늘 방송하면서 얘기 드리는 거죠. 그거는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바닥 잡아갖고 나 이만큼 먹을래, 이거는 솔직히 공부 좀 하신 분들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안전하게 배팅하는 거는 이 저항선을 확실하게 뚫어서 지지 확인하고 나서, 그때가 상방 확인 매매하는 자리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분봉으로도 확인이 잘 보이니까 이제는 이거 거놨으니까 나중에 저 밑에서 이걸 올라타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 요 자리가 여러분들이 확인 매매하는 자리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도 배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내려오면 충격이 생기니까 이런 데서 배팅을 하시면 되고, 하방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살짝 반등, 아침에 바로 깨고 내려갈지, 물론 요 전절하는 게 있으니까 저 종지하고 코스피 200은
살짝 반등을 해줄지 그거는 지켜봐야 돼요. 그거 확인하면서 하방으로 또 한번 노려보셔야 됩니다. 북핵 리스크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요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100% 신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내일이 4월 15일 즉 북한은 태양절이라는 거죠. 누구 탄생일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4월 15일부터 4월 안에 30일 이전에 대략 한 25일 전에 열흘 정도로 해서 미사일 발사와 더불어서 미사일 발사할 거예요. 그거는 지난 11일 날이었나요? 그때 발사한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때 발사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땐 미사일 발사뿐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생각을 좀 해두십시오. 연평도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요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인다. 안 생기면 좋죠. 그런 거 안 생기면 좋은데 미사일은 일단 시험 발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발사를 할 거로 보고 있고 국지전도 열어두시는 게 좋다예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을 자극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북한을 자극하는 주체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왜 북한을 자꾸 자극을 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거기에 우리 정부는 대책이 없잖아요. 사실 대책 없이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상태고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차세대 전투기 사업 문제, 그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거 부정 사건 덮어버리는 거, 그쵸? 그리고 또 쇠고기 전면 개방 문제 이런 것들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문제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문제고 미국과 일본이 자꾸 북한을 자극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자기네들 자체로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어느 쪽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스스로 확산을 시켜야 돼요. 뭐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 늘리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기도 물론 팔아먹죠. 우리한테 무기도 팔아먹고 그런 건데 사실상 얘네들이 어디에요? 저쪽 서태평양, 그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지금. 서태평양 지역. 이게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좀 말을 끌었어요. 핵 증강론. 여러분들 외신을 찾아보시면요. 지난 1월 달에 오바마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 사인을 했어요. 핵 증강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도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보도는 없고, 서태평양 지역에 6월달까지 추가로 핵을 배치할 전략적 가치를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1046조를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과 또 다른 호전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핵 능력의 핵 무기의 전진 배치 요게 주 목적이다. 전진 배치예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상 의회에서도 북한은 핵으로 대응을 해라. NYT 뉴욕타임즈 보도 보셨죠? 차라리 먼저 때려라 북을. 그래서 북한을 자극을 하고 북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김정은 자기의 위치나 입장이나 존재의 어떤 과시성 이런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전진 배치 핵 능력이란 사용 요렇게 이용을 해서 서태평양 지역의 핵 증강을 위해서
북한을 자극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미군 주둔 비용을 50%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B2가 뜨고 이거 전부 얘네 미국이 혼자 보내는 거 아니에요. 미국 스스로 그냥 우리가 보내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청을 했어요. B2 같은 경우는 B29 뜨고 F-22 랩터가 왔다 가고 핵잠이 왔다 가고 이거 운용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부담을 해요. 이렇게 현재까지는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 매달 매년이라 그래야 되나? 수백만 얼마라 그래야 되지? 매월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수백만 원씩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제가 지금 몸이 메롱이라 좀 양해 좀 부탁합니다. 그 분담금 50% 미만인데 이거 50%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전술에 관한 얘네들이 핵 전술이란 말을 안 쓰기로 했대요. 그냥 그 전진 배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게 주 목적이고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고 중국은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중국 엄청난 신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엄청난 경제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전쟁을 하면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만나갖고 전략적인 협약을 또 맺었죠. 북한이라는 한반도라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불바다가 된다는 거, 전쟁이 난다는 거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만 그렇게 몰아갈 뿐이에요. 단지 북한은 김정은의 존재 가능성, 내가 살아있다 과시를 하기 위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할 거고 또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열어두자란 얘기고 요 가능성은 내일부터 해서 한 열흘 전후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장은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마이너스 0.4가 나오면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회복을 해줬죠. 바로 회복을 해줬죠. 제가 미국 선물 지수를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S&P 500 선물 지수를 중요하게 본다. 다른 거보다 어떻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엉뚱한 게 열리네. 자, 선물 차트에요. S&P 500 선물 차트인데 잘 보이실 거예요. 여기 고점 넘기나 보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오버랩이 나왔고요.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 나오고 ABC 조정이 한번 나왔고 이 반등시 지그재그로 올라오는지 5개로 올라오는지 보고 이 고점을 넘기나 봐라. 못 넘기면은 A, B, C로 내려갈 거다. 그런데 넘기면 뭐라고요? 오버랩이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버블이 갈 거다 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하게 넘어왔어요. 정말 굉장히 강하게 넘었죠. 상당히 크게 넘어왔습니다. 짧게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이 고점 지지하면 한 번 더 갈 거예요. 고점 지지하면 미국은 지금 어떤 시즌입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미국의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잘 나올 거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오냐? 어닝 쇼크. 우리나라 실적들은 쇼크 상태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형주들 한번 보세요. 대형주들. 자, 여기 즐겨찾기에 대형주 나온 부분만 잠시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대형주들 지금. GS건설은 2.5예요. 2.5. 대형주들이 휘몰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거고요. 미국은 실적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우도 중요하고 S&P도 중요하고 나스닥도 중요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S&P 500 선물지수다.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200 선물지수하고 연계가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반등 나올 때 여기 넘어야 돼요. 1585 부근을. 왜냐면은 요렇게 넘지 못하면 요런 모습을 만들어 버리고 짧은 뭐예요? 넥라인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탈이 나오면은 크게 보면요. S&P 500 크게 봅시다. 30분 차트 요만큼밖에 안 나오니까.
자, 오파가 연장해서 가고 있죠. 이 고점 넘기면 연장에 슈팅이 나온다, 버블로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가 버렸고 추가적인 파동 오파의 연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얘가 정말로 고점 징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오버랩 다이아고널 형태가 또 나오든지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올라온 각도가 굉장히 강해요. 이제 미국은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실적이 하나하나 발표되면서 지표들이 그 나름대로 좋았는데 뭐예요? 그 소매 판매가 조금 떨어졌죠. 그러면 양적 완화 중단 얘기 나오다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실업 지표 뭐예요?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당히 대폭 줄어서 좋다 했더니 판매 지표가 별로 안 좋았더라. 그죠? 그래서 추가적인 슈팅 나오는데 우선 이 부분을 넘기는지 보세요. 1585를 넘기는지 보시고 넘겨서 안착시키면 고점 넘겨서 한 번 더 간다. 더 간다 보고 커다랗게 눌림이 나온다면 그럼 그런 것들이 모두 끝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반등이 A구 B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오파가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고 조정파 불규칙 플랫이라는 거죠. 이게 저한테 배우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불규칙 플랫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1515, 20 부근까지 요거 불규칙 플랫이에요. 만약에 이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가정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연장으로 오파의 연장으로 간다면은 고점 넘겨서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A, B 불규칙 플랫이다 그러면은 당근 이 저점을 깨러 내려가겠죠. 여기서부터 깨러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1515에서 20 부근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면은 이게 ABC가 아니고 조정파다라고 한다면은 그저 연장파다 그런다면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삼전자 하나로 버티고 있어요. 삼전자 제가 지난번에 종목 상담한 거 VOD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을 한번 높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갖고 계신 분 조금 개겨봐라 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드렸어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열려라 찾게 상담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봉으로도 보고 다 봤었습니다. 그럼 얘도 지금 차트가 분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5개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잘 올라왔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 둘, 서희, 너희 여기 잘 지켜줬고 5개 파동. 즉 얘도 똑같이 A, B가 되느냐 C로 내려오느냐 아니면은 이 추세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올라가는 수렴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전에 비슷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지워버리도록 하고 어떤 자리가 있냐면은 여기 요 부분하고 조금 비슷한 흐름이 있어요. 그쵸? 조금 더 비슷한 모습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도 연장으로 갈 것이냐 단순하게 오파가 마무리되고 올 것이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삼전자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삼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형주들은 다 개박살 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듯이 나머지 종목들이 턴할 것이다. 턴하려면 시간 더 필요해요. 아직 턴할 때 안 됐다. 그거 기다리고 지금 가격 메리트만 갖고 들어갔다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우선 삼전자는 고점을 헤딩을 하든지 158만 4천 헤딩을 하든지 한번 넘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시면 좀 개겨보시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연장파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뱅가드 지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비교를 해봐라
라고 제가 설명 상세히 드렸어요.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 보는 방법 다 설명드렸죠. ftse.com에서 슬러시하고 뱅가드 치시고 들어오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지난주까지 비중이 얼마로 줄었어요? 48%로 줄었죠. 7월 3일까지 얘네들은 7월 3일까지 제로로 만들 건데 현재 48% 매주 4%씩 줄여나가고 있다. 4%씩 줄여나가고 있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각 종목별로 얼만큼 줄었는지를 볼 수 있다. 대신에 제로로 가지만 새롭게 1조 8천억 정도가 들어올 거라 그랬는데 여기에다 플러스 2조 해서 총 3조 8천억이 들어올 거다 그랬잖아요. 팔면서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신 이머징 그 트랜지션 인덱스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에요. 여기서는 줄이고 다른 그 인덱스 이름으로 물량을 야금야금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총 3조 8천억이 들어올 거고, 나갈 건 48%니까 4조 9조에서 48%면 얼마예요? 3조 8조. 거의 비슷하네요. 나갈 거 들어올 거 거의 비슷하네요. 이제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이제는 언제요? 4월 17일 날이죠. 4월 17일 날 재조정한다. 그러면은 16일이나 17일 날 나갑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방법 설명 다 드렸으니까 요거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종목별로 엑셀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우리 장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방으로 이 반등을 먹으신 분도 계실 거고, 제가 1900 부근에서 반등을 한번 줄 거고, 그 반등 폭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지켜보라 라는 얘기 드렸었고, 어디에서 걸린다라는 거, 걸리는 자리, 기왕이면 오버랩으로 해서 5개 파동을 만드는 가능성이 크니까 거기까지 열어두는 게 좋다 얘기 드렸었고, 요렇게 해서 이 하단선 건드리는 라인이 어디쯤인지 그 부분에서 이제 턴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상방 또 배팅을 하시란 얘기고, 그동안은 밑으로 해서 챙겨 드셔야 되겠죠. 하방 배팅으로. 중간에라도 내려오다 말고 여기를 강하게 뚫어버리고 올라간다면은 땡큐예요 그거는. 하지만 뭐 부캐 리스크를 크게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안 좋은 거는 외인들의 투심이죠.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투자해서 먹을 때가 다른 곳이 많으니까, 일본도 있고 동남아 쪽도 많기 때문에 투심이 이탈되고 있는데 요게 다시 돌아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와 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꽤 많은 물량을 털어먹고 있기 때문에 현물이 조금씩 들어오곤 있습니다. 선물은 아직까지 많이 나가고 있고, 이건 지난 만기 이후로 또 얼만큼씩 나가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일본으로 가는 자금들이 있는데, 일본에서 그 구로다가 총재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력한 엔저 정책을 펼 거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평상시보다 2배로 펴겠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세하락 급락장이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지지선도 깨버려서 생각보다 여기서 지지받고 갈 줄 알았더니 깼죠. 그리고서는 짧은 선들은 다 일탈을 시켰어요. 어떤 선이든지. 하지만 아직 남아있어요. 지지할 라인이 있고, 여기에 대한 5개 하락 파동 만들어진다면은 다음 반등이 3개로 이루어지는지, 3개밖에 안 이루어지면 추가 하락이 있습니다. 5개로 이루어지는지를 꼭 보시고,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아직 크게 깨고 내려갈 자리는 아니다예요. 아직까지는 크게 뭐 박살을 내고 내려갈 때가 아니다. 조금 더 보자. 안전하게 여기까지 그냥 열어두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50, 2080, 100 아직 보고 있어요. 거기까지 올해 고점을 찍을 거고, 삼전자는 올해 상반기 고점이 다시는 보기 어려운 가격대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 제가 오늘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요 정도만 할게요. 요 정도만. 뭐 대충 이해는 되셨죠? 더 얘기 안 드려도 이해되셨죠? 미국이 자꾸 북한을 자극하는 이유는 걔네들이 전술핵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다. 전진 배치하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서태평양 쪽으로 핵 증강을 위해서 목적이 있고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녹화 마무리해도 되겠죠? 녹화 종료할게요. 종료해도 되죠? 예. 자, 녹화 종료합니다.